이게 한 놈만 나쁜 놈이 있으면 그 시장 전체가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물에다 독 타는 것 같은 거지. 네, 안녕하세요. 강기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첫 영상이니까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오토캐스트라는 자동차 매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신문사 다닐 때 같이 옆자리였어요. 책상을 자꾸 넘어와서 그때 이렇게 좀 밀어내던 사이였는데,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 일단 많이 본 뉴스 중에 요거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법인 사업자 80%는 벤츠 S클래스를 탄다? 오! 야, 우리도 법인 사업자인데? 뭐야, 우리 20%? 80%못 들어간 거예요? 벤츠 안 타요? 이야. 이런 뉴스가 있는데 신기하다. 요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S클래스 다 타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내용을 좀 보다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S클래스를 산 사람의 80%는 법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이, 진짜? 1위예요? 제네시스 BMW 판매량 압도. 이게 뭔 소리야? 기사 잘 쓰셨어요. 그래서 잘 쓰시고 평소에도 잘 쓰셨는데, 보통 이게 있잖아요. 신문사에서 보면은 네. 제목 자기가 안 다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보통은 자기가 안 달죠. 네. 왜냐면 편집 기자라는 롤이 따로 있으니까 제목 가지고서 기자 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이 제목은 데스크가 보통 달든가 편집 기자라고 해서 아예 별도의 직군이 따로 있어요. 특히 온라인만 담당하는 분들도 따로 계셔서 종이에 찍을 때와 온라인에 다를 경우 굉장히 많고, 이 기사 보면 새벽 6시에 송출한 거거든요. 네. 아마 종이에 한번 찍었고 그 기사를 온라인에 올리면서 뭔가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오늘도 이렇게 뉴스의 뒷얘기를 알아보는 이다일의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죠. 십몇 년 넘게 계속 나오던 주제였긴 했는데, 법인차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기에는 정말 좋은 기사 주제인 그쵸. 거예요. 그쵸. 관심 딱 모으고, 예를 들어 뭐 번호판 색깔 바꿔서 니네 분노를 해결해 줄게, 굉장히 좋은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완전 반대로 뽑았군요. 법인 사업자 80%는 벤츠 S클래스 탄다가 아니라 S클래스의 80%는 법인 사업자다.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은 사람 80%는 똥을 싼다가 아니라 똥 싼 사람의 80%는 밥을 먹었을 거다라는 걸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바뀐 거구나. 죽을 먹었을 수도 있고. 제목 자체는 완전히 왜곡된 잘못된 제목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용도별 판매량을 보면 80%가 법인이었다. 사실 이 법인에는 진짜 회사도 있지만 리스도 포함되는 거예요. 렌트도 포함이에요. 그렇게 치니까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현금 박치기 하는 게 20%나 된다는 게 더 놀라운데? 보통 부모님 효도 선물 같은 걸로 S클래스 이렇게. 하나씩 뽑아드리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S클래스급 정도 되면 리스 굉장히 많이 해요. 요걸 갖고서 법인이 많이 샀다. 이건 그냥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기사 아닌가. 전 이런 기사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갈라치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거 제가 뺏어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 좀 안 하고 좀 맞아. 웃고 즐기고 좀 행복한 기사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섹시한 주제들, 리스차, 슈퍼카라는 말이 사실 그런 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고 나면 네. 슈퍼카 운전자 슈퍼카. 뭐 그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사는 무쏘. 무쏘의 부활. 이것도 많이 본 기사에 들어있네요. 사실 쌍용차 관심 많으니까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오늘의 기사에는 쌍용차 구원투수로 무쏘가 부활해서 J100이라는 차가 나오는데, 거기 뒤에 또 3천만 원대에 나오나,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죠. 일단 무쏘, 여기다 쌍용 구원, 여기다 3천만 원, 이거 세 가지가 일단 조회수 잘 나오는 키워드예요. 아, 그러게요. 무쏘면 무쏘지 J100은 또 뭐예요? 이 디자인은 무쏘라고 하기에는 어디 봐서 이게 무쏘인가. FJ 크루저하고 더 닮지 않았어요? FJ 크루저가 딱 떠오르는데요, 뭔가? 그렇죠. 쌍용차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이런 컨셉을 고민했어요. 뉴코란도 시절에 터프한 이미지, 그게 무쏘에서 넘어오면서 굉장히 쌍용차의 제2의 전성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레스턴처럼 아기자기하고 동글동글한 추세를 따라간 그때부터 터프함이 좀 사라졌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터프한 디자인 가져와 보자라고 고민을 했어서, 몇 년 전에 제가 요 디자인 스케치를 가지고 컨셉 잡을 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갔던 적이 있었죠. 거기에서 봤던 그 이미지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거기 갔다 온 얘기 말로 하면 안 되나? 그때 되게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게, 이런 터프한 이미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도시명을 강조한 매끈한 디자인으로 갈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했다가, 지금 결국엔 이런 카드를 꺼내낸 거죠. 네, 방향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터프하고 그러면서 미래적이기도 하고. 이런 디자인이라면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요. 항상 이런 건 디자인이 멋있기 때문에 네. 뭐 나와봐야 알긴 아는데, 좀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쌍용차 하면은 요즘 들어서 뭐 굉장히 가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거래 정지는 언제 풀리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 정지. 그리고 이거 인수한다고 했던 에디슨 EV도 거래 정지. 어쨌든 이 회사가 저는 살아났으면 좋겠고, 좀 무모하더라도 누군가 좀 이 회사를 가져가고 잘 되기를 좀 모두가 다 바라고, 이러면 결국에 되지 않을까. 종교 방송 같아.
아 그래? 기도. 그래서 제이백은 성공할 것이다. 근데 쌍용이 가끔씩 죽기 직전에 사고 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뉴코란도 같은 거. IMF 시절에 하얀색의 뉴코란도가 갑자기 쌍용의 이미지를 확 바꾸면서 확 살려냈었어. 아 그때도 망할 뻔했는데. 그렇죠. 넥스턴 대한민국 1%를 위한 차 이러면서 그게 다른 차보다 그렇게 월등히 좋았나 보죠? 네, 좋았나 보죠? 그때 뭐 그런 게 유행이었으니까. 네. 카피를 너무 잘 썼고 그게 그때 당시 현대 기아차보다 월등히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좋은 차를 달라 그러면 그 차를 선택했던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아주 잘 됐죠. 이번에도 한 방을 딱 노릴 수 있을지 그건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나라 지명을 좀 넣어달라 했던 게 조금씩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지명들이 막 들어갔네요. 남산 에디션이래. 김한용이 얘기해서 현대가 반영했다. 이런 거죠. 제목으로 뽑자면. 그렇죠. 남산 에디션. 원래는 자동차 이름을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쵸. 자동차 이름으로는 안 되고 에디션부터 이렇게. 에디션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다 비싼 차였죠. 뭐가 있었지? 롤스로이스 서울 에디션? 장인이 요거 그리다가 남산타워인가 뭔가를 그렸는데요, 거기다가. 오히려 수입차들이 그런 것도 잘했죠. AMG 서울 에디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롤스로이스도 서울 에디션, 부산 에디션 있고, 람보르기니도 뭐가 있었는데? 람보르기니는 그라치에 코리아라고 이렇게 딱 패턴도 한국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게 있죠. 한국적인 게 되게 멋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한국적인 거는 조금 촌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이름 한국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 이름 좋죠. 북한에는 진짜 있잖아요. 종북이세요, 종북? 아니라고? 자동차 이름이 사실 알고 보면 지명을 딴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산타페, 투싼 이런 거 전부 다 지명인데다가 그렇죠. 하도 미국의 지명을 차 이름으로 정하다 보니까 한국 기자들 입장에서 아쉬웠던 거죠. 미국 차가 미국 지명을 쓰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이태리 차는 이태리 지명을 써요. 뭐 예를 들어서 페라리, 모데나. 영국 차는 뭐 뮬산 이런 것도 다 지명 이름이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산차가 한국 이름을 썼던 건 옛날에 맵시 이후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맵시는 지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 자체를 쓰는 차 이름이 맵시, 맵시나. 우리나라 지명을 이용해서 이름 짓는 것도 해볼만 한데 예를 들면 울산 3.0. 울산 3.0 괜찮네. 뮬산보다 나은 것 같은데. 뭐 강남 이런 거 빨리 하려고 서로 경쟁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인이 아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 5.0쯤 해줘야지. 아무튼 그런 거 기대되고요. 우리나라 이름을 빨리 지으셔서 그래서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무슨 얘기하다 이거 나온 거야? 남산 에디션. 그래서 그 얘기가 현대차의 영국 법인에서 아이오닉 5의 남산 에디션이라는 거를 내놨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오닉 5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불과 지금 1년 만에 차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의 EGMP 플랫폼 사용한 첫 번째 차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으나 조금 아쉬웠던 게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돼요. 그 뒤에 나온 EV6나 EV60 같은 차들이 그보다 더 뭔가가 소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뭔가 좀 여러 면에서 지는 느낌이야. 아이오닉 5가 아니 EV6보다 배터리도 작아, 출력도 낮아, 뭐 등등등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뒷유리 더러워져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죠? 같은 뼈대의 차인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조금씩 못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아이오닉은 사실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면 제네시스가 있으니까 제네시스 형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 거 있고요. 없고요. 자, 그리고 한글 이름이 아이오닉 5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글 이름을 여기저기 붙이게 됐죠. 일단 제네시스 한라산 그린이 생겼죠. 한라산 그린. 소주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취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서울 펄 실버색도 생겼어요. 갑자기 한글 지명으로 뭔가 붙이는 분위기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유 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요즘 하는 거 보면 한국이 뭘 내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보는 것 같아. 다른 나라에서 뭘 내놓는 것보다 특히 뭐 미국에서 그렇죠. 뭐 내놓는 것보다 드라마나 이런 것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자동차 업계에도 있는 게 옛날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어쨌든 많이 수출하고 알려야지 차를 사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래서 가격도 막 할인하고 막 이렇게 팔았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글로벌 탑5 브랜드 안에 우리는 확실히 들어있고 한국 차 품질도 굉장히 올라갔고 이미 타본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구매할 사람들 많이 있고 하니 거기다 한국적인 걸 더 붙여도 잘 될 것이다. 맞아요. 자, 아무튼 한국적인 것을 붙였을 때 프리미엄이 되는 세상.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나 기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름도 김한국용으로 바꿔. 김한국용.
요번에 아주 핫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는데 중고차 딜러가 그게 뭔 소리냐, 안 된다 해서 결국에 이겼습니다. 좀 연기하기로 했죠. 중고차 딜러 측에서 원했던 거는 3년 연기였는데 근데 1년 연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생계형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분야라 대기업 진출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오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어.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짜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업종들은 사실 대기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 중고차 거래가 전부 다 그렇다는 절대 아닌 건데 일부 사건 사고들이 나면서 거기에 인식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뭐 비슷한 사례라고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전자상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손님 맞으실래요? 같은 거 그런 거.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저기 가면은 맞을 것 같아, 무서워, 이런 게 있어서 중고차 시장도 일반인들이 가기엔 좀 두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말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분들도 모르고 우리들도 모르는 차 속 상태가 더 두려운 거죠. 맞네요. 그걸 파는 분들도 두렵고 그 안에 차 상태도 두렵고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걸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못 믿겠다 이런 게 있는 거군요. 근데 전부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중에 한 90% 이상은 선량하신 중고차 사업자실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신차보다 중고차 거래가 훨씬 활발하잖아요. 거래량도 많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한 놈만 나쁜 놈이 있으면 그 시장 전체가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100번 거래 잘했는데 한 명이 가서 거기서 막 맞았어. 그러면 야 나 맞았어 이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중고차 시장에 아무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에다 독 타는 것 같은 거지. 우물에 독을 누가 탔어? 그러면 그 우물만 못 먹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동네 우물 다 못 먹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먹어? 누가 또 독 탔을 줄 알고. 이게 시장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비양심적인 그런 중고차 허위 매물 뭐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손님한테 윽박지르는 이런 국밥 문신 돼지충 뭐 이런 맞나요? 문신 국밥 돼지충 같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스스로 발본색원하고 시장을 정화하려는 노력 없이는 소비자들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너무나 지금 혼탁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와서 조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거는 또 있어요. 이 대기업이 그렇게 순수하게 이거 여러분들 사기 좋게 큰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고차 사업을 꼭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당연히 아니겠죠. 네, 당연히 다 계산이 있고 사실 중고차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신차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 업체들 대부분 인증 중고차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차를 할인해서 팔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7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7,500이 됐어. 근데 왜 500만 원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중고차 2년 있다 파실 때도 500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신차 가격 더 올라갈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걸 확보해주면 그러면 2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게 제네시스 G90, K9 이런 좀 초대형 차 같은 경우에 감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차들의 가격을 좀 유지해주기 위해서라도 인증 중고차 같은 게 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좀 뉴스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거는 1톤 트럭 사서 생계하려고 샀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라든가 그런 차들에서 1,000만 원짜리 샀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겠죠. 중요한 거는. 강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유명을 달리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것들도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네. 아무래도 대기업이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환영을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실제로 돼봐야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인증중고차 그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유예됐다는 거죠. 당장 이제 시작하고 싶었는데 대기업들은 요거를 내년 5월 정도 본격 진출하는 걸로 아니 지금도 한 3년 기다린 건데 계속 기다렸죠. 계속 한다 그랬다가 미루고 한다 그랬다 미루고 이게 한 3년 온 거예요. 네,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부에 조직도 마련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 야, 이분들 되게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하려고 회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인증중고차를 시작해도 그 처음 기획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면서요? 네, 이게 중고차 거래하는데 조건이 꽤 까다롭게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팍 열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퍼센트, 몇 대 이런 식으로 좀 정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매입 수량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1에서 4월까지 10,000대씩만. 10,000대? 우리나라 한 200만 대쯤 팔 텐데 10,000대면은 굉장히 한 달에 10,000대. 10,000대면은 야 현대기아에선 의미 없는 숫자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당장 뭐가 무너지고 막 중고차 시장 딜러가 다 굶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20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말일까지 네. 2.9% 이거죠. 전체 시장의 2.9%의 점유율을 그렇죠. 확보해야 된다. 그 이상 되면 불법 이렇게 네. 한다는 거군요. 그 다음 1년 동안은 4.1%로 올려준다는 건데 현대차의 경우였고요. 기아차도 판매량에 따라서 이걸 조절하니까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이걸 가지고 막 중고차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다거나 중소 자동차 매매업자들은 다 사라진다거나 이럴 거는 좀 아닌 거죠, 아직은. 이게 아무한테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매입할 수 있는 차가 되게 제한적이라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차를 사야만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조건이 지금. 너무 많아.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생기면은 뭔가가 꼼수가 나타나게 될 것 같고 걱정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중고차 지금 업계를 대기업이 들어서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까봐 뭔가 안전장치를 두고 계속 이렇게 완충의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라도 좀 열어놓고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냥 한다 그러고 계속 미루기만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제안은 내가 이 신차 사고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새 차를 주면 헌차 달라 이런 식으로 파는 것만 되고 이 헌차 주는 거 말고는 안 된다. 그냥 현대기아 중고차에 가서 저 중고차 팔래요. 그럼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는 이런 중고차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그럼 차가 2대면 2대 팔고 1대 살 거면 어떻게 돼? 그러면 1대만 팔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안 되겠네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말이 되는 건가. 조금 답답합니다. 기존의 차가 현대기아 차면은 그걸 팔고 이거 사면 되는데 르노 삼성이나 GM 타다가 현대차를 샀어. 그럼 그것도 팔 수가 없을 거잖아요. 몇 대나 될까 싶네요. 그렇죠. 거기다 야. 수량 제한이 딱 되면은 팔지도 못해요. 아예 당분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런 이슈들이 다 선거철이라서 특히 좀 부각이 많이 된 것도 있고 묵은 과제였기도 했고 근데 네. 이제 다 끝나고 정리가 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선거가 코앞이라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약간 달래기성의 이런 정책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음모론 같은 게 살짝 나오긴 하네요. 네, 그래요. 어쨌든 내년으로 미뤘다고 하니까 뭐 내년에는 될 수 있겠죠? 일단 아주 재밌게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토캐스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앞으로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토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시리어스한 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나왔지? 다시 해 그러면 시리어스 다시 안돼. 아저씨들이 돼서 그렇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좋잖아. 뒷좌석 이거 i7 뒷좌석 너무 좋잖아요. 뒷좌석 탈 일이 언제쯤이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뒷좌석에 타는 게 아니고 굳이 이 차의 뒷좌석에 앉으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냥 이것 때문에 여행을 가는 거야. 차 때문에. 여행을 가기 위해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즐기기 위해서 굳이 여행 장소를 찾는 거야. 그런 거 살려면은 코지마나 저기 그런 거 추천들 바디 프렌드. 바디 프렌드. 아니 여기 뒤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신기하지. 그거 좋고 그리고 또 와이프하고 둘이서 딱 이렇게 눈 맞으면서 우리 뒷자리 가서 영화나 볼까? 굉장히 아직 20대야.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왜 없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좋아요. 그래. 뭐 셋째? 뭐 이러면서 나 참 등짝 맞을 얘기를 그냥